결국은 이제 환율 전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연세대 교수로 지냈던 명예 교수께서 굉장히 잘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은 궁극적으로 그동안 미국이 해온 그런 대외 정책이나 협상 과정을 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관세 폭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이나 그런 이 교역국인 일본, 한국 그리고 이제 중국이 교역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그런 환율 전쟁까지 이렇게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여기 김정식 교수께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건 한번 소개해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상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할 텐데 그게 이제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게 그렇게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면은 이제 수출이 감소하니까 미국 쪽 입장에서는 대미 흑자 폭을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그와 같은 정책을 일본에게도 요구하고 또 한국에게도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게도 요구하는 거죠. 위안화 절상, 엔화 절상, 원화 절상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건데 이 김정식 교수 이야기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환율이라는 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외환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원화 가치를 절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노력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원화 가치 절상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소진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김정식 교수 이야기는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특히 이제 1980년 초반에 일본의 장기 침체를 불러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프라자 합의에서도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미국이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 국가의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을 요구해 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세라는 이름으로 전쟁이 시작됐지만 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나중에는 환율에 대한 인위적 절상 문제를 오파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네요. 여기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5개국을 우선 대상국으로 한국, 일본 그다음에 인도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 한국도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그리고 통화 환율 정책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눠지는데 여기 이제 김정식 교수의 주장은 그동안 관리를 미뤄보게 되면은 관세 비관세 조치 철폐란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고 궁극적으로 원화 가치의 절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무역 적자가 늘면은 의뢰의 미국은 관세를 지렛대로 삼았지만 상대국의 환율 조정을 강요했던 그런 전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화 약세가 이렇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인위적으로 원화 강세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표는 대미 흑자 감소를 위한 원화 가치 절상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이렇게 원화 가치를 절상하기 위해서는 외환당국이 환율시장 여러분들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여러분들 달러를 매입하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개입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외환 보유고를 소진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펼치네요. 그러니까 엔게디 해나님 말씀처럼 뭐 새로운 모습의 프라자 합의를 하는 거죠. 프라자 합의를. 그리고 이제 여기 잘 정리했네요. 관세 전쟁 뒤에 올 환율 전쟁도 문제가 된다. 미국은 그동안 무역 적자가 확대될 때마다 무역 상대국에 대해 지금처럼 높은 관세 부과를 표면적으로 경고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국 화폐 가치를 여러분들 끌어올리는 환율 조정을 선택해온 전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도 1980년대 일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여러분들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는 수단으로 결국은 엔화 가치의 절상을 요구했고 그 후유증으로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장기 침체에 빠졌던 그 부분과 비슷한 그런 관례가 이번에도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관세 부과는 미국 내 물가를 직접적으로 올리고 미국 수입업자가 관세를 부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장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무역 상대국 통화 가치를 평가 절상할 경우에 무역 상대국의 수출업자가 그 부담의 일부를 지기 때문에 이것을 가격에 부분적으로 증가하거나 점진적으로 수출 가격을 올려서 미국 내의 가격 상승분을 수출 국가가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새로운 게 아니고 이번 관세 전쟁의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했던 미란 박사의 이런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세를 25%까지 이런 때리게 되면은 그 충격의 상당 부분은 수출 국가가 자국 화폐의 가치를 여러분들 인상시켜 흡수하기 때문에 미국 적 입장에서는 크게 타격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이제 이번 관세 정책이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제 비중 있게 다뤘네요. 대미 흑자 감소를 위한 원화 가치 절상.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인위적으로 원화 절상을 위해서는 이제 외환당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외환 보유고가 소진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점을 굉장히 걱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보시면은 한국과 일본도 외환 시장 개입으로 자국 화폐의 환율을 자국 화폐의 가치를 더 높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지만 환율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의 기초 체력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성도 여러분들 커지게 되고 동시에 갖고 있던 그 외환 보유고의 일부를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게 되면 대외 신인도까지 낮아지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학회에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지금 문제뿐만 아니고 미국이 이 교역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동안 이제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해온 사례들이 이제 잘 정리가 돼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전형적으로 프라자 합의가 가장 여러분들 보편적인 형태의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당장 한국 같은 경우는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게 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도 줄어들게 되고 또 대중 여름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외환도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은 국내의 생산 캐파가 남아도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물가 저성장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뭐 당장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현대 기아자동차의 물량 가운데 한 100만 대 정도가 궁극적으로 미국 쪽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고용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성장에 여러분들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 수입 물가는 조금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죠. 수출이 타격을 받으니까. 자,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그래서 지금 외신들을 보게 되면 일본은 뭐 거의 국난 수준 정도로 진행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대외 환경 같은 것이 변하게 되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한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일정이 모든 부분들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고통 부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체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뭐 기정사실화된 거지만 사실 중국은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저도 보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것